저희 집 개입니다. 달래요? 달리. 달리. 이 수건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애착 수건이요? 아니요, 그냥 아무 수건이나 갖다 주면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등이 가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우리 나나 아는 나무로 그냥 또 샤워하고 젖은 수건을 바닥에 놓으면 무조건 와가지고 막 난리 피우는. 문 닫아도 돼? 네, 켰어? 네 켰습니다. 안 귀여워. 너무 귀엽지. 몇 살이에요? 이제 10살 추정이지? 달리 이 영상이 귀여운 영상. 수건 좋아하는. 귀여워. 우리 결혼 생활 플러스 1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강아지 너무 귀여워. 근데 왜 레이저 치료 받아요? 노견이잖아, 노견. 근데 여기저기 아파서 받는 건 아니고 다 예방 차원. 큰 병 안 나게. 근데 노견 치고는 건강해. 추워. 안녕하십니까. 아, 죽었다. 6월 22일 목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권. 모기 박사가 말하는 목이 안 물리는 것. 외출 시 흰 옷과 밝은 옷 추천. 음주, 향수 피하고 자주 씻기. 어젯밤이 어디 너를 생각하다가 잠을 놓쳐버렸어.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모기 박사가 말하는 모기 안 물리는 법, 외출 시 긴 옷과 밝은 옷 추천, 음주, 향수 피하고 자주 씻기였습니다. 모기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모기가 출몰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혐기라고 부르죠. 예. 잠을 설치게 하고 간지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옮기고 인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존재, 모기를 40년 동안 연구한 모기 박사 이동규 박사가 모기 안 물리는 법을 알려줬는데, 일단 모기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술 마신 사람, 향수 뿌린 사람, 그리고 안 씻어서 땀 냄새, 발 냄새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테너들은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보다는 흰색, 노란색 이런 밝은 옷을 입는 게 모기에게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흰색, 노란색을 좀 덜 문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혈액형 무슨 형이 모기가 좋아하는 피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요. 혈액형 핑계 대지 마시고 좀 씻고, 예? 술 좀 적게 드시고 뭐 향수 뿌리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텐 코너 중에 가장 듣기 편한 코너 찐해타운 날입니다. 젠틀한 남자 이종범 작가와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킹스맨 1편 토크를 나눠볼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베텐 생록방은 땡튜브 에라오 채널 그리고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에서 생록방 일정 확인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그림 재능러인데 글도 잘 쓰는 사기 캐릭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가 정보입니다. 네. 글 잘 쓴다는 얘기 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글, 그림, 콘텐츠가 다 제작되는 만능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런가요, 저? 작법서 만드는 중이라면서요. 아, 네. 내년 출간을 목표로.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 예. 심리학 가지고 작곡서 좀 써보자. 제안이 왔는데 뭐 모르죠. 먼저 마감하기 전엔 모릅니다. 책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웹툰에 관한 작법서예요? 웹소설 작법서예요? 그 만화 캐릭터 만드는 법 있잖아요.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심리학적으로 써보자. 그래가지고 저밖에 쓸 사람이 없대요. 예. 출판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신 거예요? 약간 어깨가 올라갔죠. 어. 써봐서 나오면은 책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죠. 야. 그 전에 이제 새로운 게임이 발매되면 못 나오는 거고. 게임 업계에 따라서 향방이 좌우되는 책입니다. 베텐이 담기에 너무 큰 그릇이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영화 시나리오나 네. 드라마 뭐 대본이나 게임 스토리 이런 거는 참여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진짜 있어요.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으세요? 꿈은 있어요. 꿈. 어떤 거? 꿈은 영화 연출. 영화 연출? 직접 찍는 거죠. 아 직접 메가폰을 잡고? 감독. 오. 그럼 제 꿈이에요. 꿈. 예.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다른 업계 분들이 영화 찍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합니다. 저도 나도 언젠가 죽기 전에 해볼 수 있을까? 뭐. 만약에 대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할 마음이 있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영화 연출하는 거를 이제 뭐 PD들도 많이 받고 네네네. 영화 연출 저도 영화를 한 3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영화 현장에 실험까지만? 현장에 한번 쓱 가봤는데 네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 중노동이에요. 아니, 정말. 그죠. 예, 그래서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들의 역할 그걸 또 통솔하는 역할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꿈 딴 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진짜 세계적인 게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게임 만드는 거 진짜 같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임들 만든 데 가가지고 이력서도 썼습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써놓고 차기작이 결정이 돼가지고 못 냈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임형우님이 이종범 작가 덕분에 영화 볼 때마다 4분의 3 지점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또 분의 3은 크레딧 포함인가요? 엔딩 기준인가요? 시간으로. 정확히는 엔딩 크레딧 나오기 전 있죠. 예. 거기를 마지막으로 잡고 4분의 3을 고르면 더 정확하긴 한데 그렇게 막 1분 1초를 맞추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분의 3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킹 분의 3입니다. 그렇습니다. 킹분의 3이죠.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장면 분석, 캐릭터 소개, 비하인드 토크 등등 영화랑 관련된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영화를 보고 오신 뒤에 찐해타운을 들으시면 한층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화 가볼까요? 바로 2015년에 국내 개봉한 킹스맨 시리즈 1,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네. 만화가 마크 밀러의 2012년작 시크릿 서비스를 원작으로 한 킹스맨 시리즈의 첫 번째 실사 영화예요. 아, 이게 만화가 원작이군요. 만화 원작입니다. 코믹스. 마크 밀러하고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네. 이분들이 만든 또 다른 만화가 왓치맨. 왓치맨도 이 같은 작가들이 만든 거거든요. 키게스 그리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연출했던 매튜본 감독이 각본 연출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연출을 워낙 잘해가지고 끝내줬죠. 예. 그 키게스는 약간 B급 정서를 일부러 넣었잖아요. 조금. 딱 고 계보를 잇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부러 굉장히 B급적인 정서를 막 넣은 하지만 텐트폴 영화. 네. 이게 바로 이 킹스맨 1편입니다. 네. 줄거리는요. 높은 IQ와 주니어 체조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전도 유망한 아이였던 엑시, 테런 에저튼이죠. 이 에그씨는 건달과 재혼한 엄마랑 그런저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에그씨 아버지의 동료이자 베테랑 비밀요원 해리 하트, 콜린 퍼스입니다. 네. 해리 하트의 추천으로 킹스맨 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구 환경을 위해선 인간들이 모두 서로 증오하고 인간끼리 서로 다투다가 죽게 만드는 칩을 배포하려는 발렌타인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 발렌타인이 사무엘 잭슨이죠? 예. 발렌타인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무엘 잭슨 그 발렌타인이 혀 짧은 소리를 계속 내잖아요. 예. 일부러 약간 그리고- TH 발음. 그리고 또 이때가 한창 그 닉 퓨리를 할 때고 그죠. 또 뭐 사실 사무엘 잭슨이 워낙 다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헤이트 프레이스는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죠. 워낙 이제 사무엘 잭슨 자체가
광범위한 역을 하는데 하나의 프랜차이즈예요, 네. 이분이. 근데 장고 요 역은 되죠. 좀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요. 악역인데 굉장히 좀 까불까불, 네, 약간 네. 깜무엘, 예, 잭슨이고 굉장히 좀 얄미우면서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또 머릿속에는 말도 안 되는 빌런 머릿속이고 사실상 그리고 스펙상 천재고.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운 영화인 게 예.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되게 비꼬고 안 좋게 볼 때 무조건 정해져 있는 방식이 뭐냐면 근본 없다니네. 역사 짧다. 전통 없다. 이걸로 많이 그 욕을 하거든요. 서로 싸울 때 정확히 그 시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킹스맨 쪽은 전통, 여왕, 오랜 역사 완전 이런 거 있죠. 그쪽으로 다 몰아서 줘요. 무슨 뭐 어떤 사용하는 모든 술과 뭐 무기와 이런 것도 전부 다 전통인데 반대로 이제 발렌타인은 되게 근본 없는 패션. 보시면 이제 액세서리와 옷차림과 모든 게 명품들인데 아무런 이 역사가 없다는 설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설정을 모아놓은 게 발렌타인입니다. 채팅창에 종범형 그런 말 들을 때 열받냐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근본 없다고 할 때 남의 나라 이야기라 열 안 받아요?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아요? 이러면서. 노근본 종범이라고 하신 무슨 분이 있고 말씀이십니까? 발끈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잠깐 발끈한 거 아니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과 B급 감성이라는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관객 우리나라에서 정말 완전 터졌죠. 완전 대박이죠. 예. 이게 19세 관람 불가로 600만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현재 역대 영화 순위 79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기록인데 한국에서는요. 영화 300 기억하시죠? 네네. This is Spartan. 네. 이 300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서 292만 명의 관객을 모아서 그 당시 최고였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나고 나서야 킹스맨이 이 청소년 관람 불가이면서 300만을 돌파해서 처음으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왜 19금을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개 있죠. 있죠. 초반부터 끝까지. 반갈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죠. 반갈 반갈죽이 예. 전문용어를 업계용어 예, 쓰시죠. 반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스웨덴 스웨덴 그죠. 공주님이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선사하시죠. 이 영화는 마지막 씬까지 방심할 수 없는 영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의 처음과 끝이 모두 이 영화는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네네네. 머리가 터지는 장면이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거의 뭐 클라이막스에서는 뭐 B급일 뿐이지 정말 잔혹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 네, 잔인한 걸로 치면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교회 장면. 누가 봐도 잔혹의 끝이죠. 잔혹의 끝. 그렇죠. 교회 장면의 폭력성은 정말 장난 아니죠. 저 끔찍하죠. 보면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 예. 봤을 때. 예. 일단 인구 대량 학살을 계획하는 이 발렌타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피를 못 본다는 설정. 끔찍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여자 인간 병기 가젤이죠. 네네. 가젤이 그래서 대신- 처음에 킹스맨 요원을 네네. 반갈한 다음에 아니 근데 이 반갈죽이 뭐 플라나리아로 만든 거. 반을 갈라서 죽였다. 그죠. 이거 뭐 비속어는 아니잖아요. 이거 줄임말이죠. 예, 반갈죽. 줄임말인데 전문 용어죠. 예. 그래서 약간 플라나리아처럼 만들죠. 반갈죽 한 다음에 이 보스인 발렌타인이 피를 못 보니까 덮어놓잖아요. 덮어로 살아요. 예. 네. 그 약간 클라이막스에서 머리가 다 터지는 장면을 폭주처럼 표현하는 거 이게 사실 B급 감성이잖아요. 요게 요 작품의 인기에도 한 몫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콜린 퍼스, 테런 에저튼, 마크 스트롱, 마이클 케인, 영국 배우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어떤 수트, 어떤 신발, 마지막 옥스포드 낫브로그 이런 모든 게 다 영국에서 흔히 말하는 근본 있는 패션, 전통 이런 코드를 모아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배역들도 이제 영국 출신 배우들을 중심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역시 최고의 인기는 콜린 퍼스. 해리 하트의 콜린 퍼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저도 이 영화에서의 콜린 퍼스를 최고로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그시 역의 테런 에저튼 이 두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얻었죠. 테런 에저튼은 조금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죠.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젊은 느낌. 예. 실제로 청소년 느낌 좀 나고. 그죠. 그리고 해리 하트는 키 엄청 크고 중후한 영국 신사의 느낌과 또 싸움도 엄청 잘하고. 일단 수트 입고 걸어갈 때 네. 기본적으로 비율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멋있는데 실제로 이 테런 에저튼을 캐스팅을 했잖아요. 예.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붙은 설정이
체조 선수였습니다. 아. 체조 선수로 높은 어떤 성적을 낸 분들은 키가 큰 분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붙은 설정이라는 말이 있고요. 예. 근데 요 당시 콜린 퍼스가 액션 영화가 처음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매튜 본 감독이. 왜냐면 이 당시 이 액션 영화 처음 나오는 콜린 퍼스의 이 당시 나이가 만 55세였거든요. 과연 될 것인가?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거의 대부분 본인이 대역 없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죠. 킹스맨에서 콜린 퍼스 콜린 퍼스를 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진주인공. 그렇죠. 진주인공입니다. 예. 그리고 마이클 케인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 저는 이게 먹방도 굉장히 훌륭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뭐가 나오죠? 마이클 케인이 수프를 먹거든요. 아, 예, 거기 네. 본부에서. 네, 그죠. 그 수프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죠. 예, 그리고 또 그 발렌타인 집에 약간 그 쳐들어가잖아요. 아니,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잠입하잖아요. 염탐하러 가죠. 거기서? 염탐을 하기 위해서 약간 파티에 초대된 것처럼 갔는데 그죠. 혼자만 초대돼 있고 그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내고 그죠. 갔는데 거기서 짠 열었더니 치즈버거. 예, 그래가지고 난 해피밀 그죠. 먹겠다고. 근데 거기서 해피밀이 아니라 끝나고 갈 때 예, 빅맥이라 땡큐포 해피밀. 난 그렇게 빅맥으로 얘기하고. 먹겠다 그래서. 예. 여기서 근데 술은 되게 비싼 것만 나오거든요. 제가 와인은 또 엄청 비싼 거.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그 반갈죽되는 네. 첫 킹스맨 요원. 거기서 나오는 술이 여러 번 쓰니까 좀 비속어 같네요, 그죠? 약간 그게 그 어감이 좀 그러네요. 예, 그 요원 처음에 사망하는 킹스맨 요원이 그 위스키 얘기하거든요. 달윈이. 달땡땡. 그것도 안 되나요? 달모어. 달모인가요? 달모어다. 달모어. 달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달땡땡. 달땡땡. 달땡땡 몇 년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향만 맡으면서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라인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아. 저도 그거 보고 다음에 그 휴가가 아니라 이제 해외 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그죠. 그걸 사왔어요. 네. 사슴 모양. 그죠. 이 사슴뿔. 예. 딱 보면 설레네 바로 그거. 예. 달순애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 캐스팅 관련된 얘기를 보면은 에그시 역에 이 키게스를 연기했던 에런 존슨이 거론이 됐거든요. 에런 존슨. 에런 존슨 사실 근데 굉장히 조금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테런 네저튼하고. 근데 결국 다행히도 에런 존슨이 고사했고 테런 네저튼이 맡았고요. 에그시 대신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킹스맨이 록시잖아요. 록시. 그 록시 역에 원래 처음 거론된 게 엠마 왓슨이었습니다. 헤르미온느. 네. 근데 결국은 소피 쿡슨이 대신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엠마 왓슨이 하기에는 조금 작은 역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엠마 왓슨 정도의 이름이면은 아마 마지막 그 나중에 설정상 죽지 않았겠죠. 엠마 왓슨, 예? 2에서. 엠마 왓슨이 그 열기구 타고 거의 우주 근처까지 올라간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 엠마 왓슨은 왠지 이 선굵은 연기랑은 다르게 또 예. 여기에서의 이 소피 쿡슨이 훨씬 더 이 킹스맨 요원답긴 해요.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명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보라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납치당한 제임스 아놀드 박사를 구하러 킹스맨 요원 랜슬롯이 등장하는데요. 엄청난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사살하고 제임스 박사를 구출하나 했는데 가젤이 등장하더라고요. 반갈죽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실제로 이게 이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모티브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아더왕 빼고 원탁의 기사끼리만 줄을 세우면 무력 최강으로 설정된 게 누군지 아세요? 랜슬롯이에요. 랜슬롯이 원래 설정상 무력 최강 여포 캐릭터거든요. 근데 여기선 등장하자마자 죽잖아요. 네네. 그거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놀드 박사가 납치돼가지고 납치범들한테 나는 진짜 왜 납치범들에서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영화가 위트 있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위스키 마시겠어? 하면서 달모 몇 년 산인데 이렇게 했더니 나름 괜찮겠는데 좋은 술을 마시는 그건 좋지. 그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예. 사실 이제 멀린이 마법사 설정이라서 지력캐고 랜슬롯이 무력 100% 캐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호화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작 만화에서 초반부에 발렌타인한테 납치된 사람의 그 인물 이름이 마크 해밀이거든요. 예. 이 영화에서는 납치된 제임스 아놀드 박사를 연기한 배우 이름이 마크 해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보고 마크 해밀 배우를 데려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만화에서 마크 해밀이 납치당하잖아. 마크 해밀 배우 데려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할 똑같이 시킨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이잖아요. 네네. 스카이워커. 그죠, 스카이워커. 루크 스카이워커.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약간 어리숙한 교수님으로 나와가지고. 그죠. 예.
그 루크 스카이워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거는 옛날 버전의 저 만달로리안. 만달로리안 보시면은 이제 CG 버전으로 나오십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요 한여울님께서 에그씨 엄마에게 딘이라는 동네 양아치 남친이 생기는데요. 펍에서 딘의 부하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뜬 에그씨가 차를 훔쳐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후진만으로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길가에 있던 여우를 피하려다가 결국 잡힙니다. 이 장면을 또 보내주신 한여울님 감사합니다. 요게 혹시 고양이를 구하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양이를 구하라. 네. 그게 뭐죠? 이게 작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얘기거든요. 어떤 배우가 처음 등장할 때 관객들이 그 배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주인공이니까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고양이를 구해주는 씬부터 넣어라. 동물을 구해주는 씬.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고양이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 작법서가. 그 인크레더블 영화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처음 딱 나오자마자 고양이를 구하는 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고양이 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물 구하는 씬으로 시작하는 게 약간 작가 개그예요. 주인공 착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거든요. 예. 여기서도 후진으로 엄청나게 막 도망가는데 고양이 딱 보이자마자 바로 그냥 길에다가 충돌하죠. 이런 장면으로 이 주인공 에그 씨는 굉장히 심지가 굳고 좋은 애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자,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듣고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양이를 구하라.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유, 로드킬을 하고 시작하는 영화는 그러면 빌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닐까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1편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장면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인서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 이분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억하시는 장면일 것 같은데 해리는 에그 씨가 경찰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펍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딘의 부하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죠. 그리고 정중하게 이들을 대하는 해리에게 선 넘는 발언을 하자 문을 철컥철컥 잠그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대사를 날립니다. BGM과 딱딱 맞는 행동, 효과음 그리고 액션씬 전체의 쾌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킹스맨의 액션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죠? 예. 모두가 기억하는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장면일 거예요. Manner maketh man. 그렇죠. 뒤에 TH가 왜 붙었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고어 같아요. 옛날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그 중세 영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 이 영국 영어는 잘 모르시는구나. 전혀 모릅니다. 네? 전혀 모릅니다. Manner maketh man. 그렇습니다. 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킹스맨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굉장하구나라는 것도 모두 담았고요. 이 콜린 퍼스의 액션 씬도 거의 대부분 본인이 다 소화를 했거든요. 모든 면에서 정말 잘 맞는 장면이라 할 수 예. 있지요. 예. 자, 어쨌든 처음에 그 우산이 완전 사기템이었죠. 아, 그러니까요. 말이 예. 되나? 그리고 이 콜린 퍼스가 또 그 흑맥주를 굉장히 맛있게 마십니다. 아, 그죠, 그죠. 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요거를 내가 다 마실 수 있게 비켜주면 고맙겠네만.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선 넘는 발언을 확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액션을 다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 마지막 한 모금을 싹 마십니다. 네.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좀 아쉬운 게 이제 보통 그러면 앞에 안주가 네.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죠. 영국 마른 안주라도- 영국은 진짜 그냥 맥주만 마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저도 영국에 가끔 출장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네. 최소한 앞에 피시앤칩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피시앤칩스는 그냥 아니- 맥주만 마시는 경우도 그거는 있어요. 식사잖아요. 안주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안주 없이 맥주를 마신다? 조금 예. 마른 안주의 전통이 좀 다른 나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자튀김은 좀 있어야 되고 그 햄버거 정도. 네네. 예. 그런 게 있어야 그건 되는데. 안주가 아니라 식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와
그 흑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네. 이 건달들이 시비를 걸었으면 진짜 이렇게 좁혀도 되죠. 그죠. 그럼 진짜 약간 감정이 100%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그 한 번- 기네스 거의 다 마시고 한 모금 남았는데 이거 끝내는 거 방해했다고 이렇게까지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막 깨고 동료가 죽었잖아요. 약간 이 얘네들이 죽였냐고요.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아무튼 뭐 강냉이라도 앞에 놨으면 그렇게까지 좀 더- 가는 게 좀 오바가 아닌가. 예. 자, 야식이 성질을 만든다 차단해드리고요. 예. 다음은요. 오리날개님께서 해리가 엑시를 양복집에 데려다가 킹스맨 자리를 제안하는 장면이요. 이때 양복점 거울에 손을 대자 바닥이 지하로 쭉쭉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죠 이게. 그렇죠. 깊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왜 명장면이에요? 글쎄요. 오리날개님께 물어보세요.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내려가는 거예요? 난 읽어주는 적밖에 없는데.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 명장? 예. 기억에 남을 수 있잖아요. 뭐 먹는 장면 아니면 전부 다 뭐 이렇게 쩌리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 내려가든가. 예, 다음은요. 네, 다음은 디멘터님께서 킹스맨 후보생들이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 당황했어요. 물 차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다들 샤워기 호스를 변기에 꽂아 산소를 넣는데 성공하지만 에그씨에게 그 호스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에그씨가 거울을 깨면서 미션을 통과하긴 했지만요. 그나저나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이 없더라고요. 개방돼 있죠. 예.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샤워기 호스를 변기에 꽂아서 산소를 얻어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거는 진짜 임기응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자 투브 그러면서 예. 이거 상식이다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되게 놀랐습니다. 예. 그거 아세요? 싱크대와 그 변기 U자형 튜브가 왜 나는지 아세요 혹시? 그게 물이 살짝 그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공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그 벌레가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 벌레가 타고 올라와도 딱 올라왔는데 나 다 올라왔다고 수면에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다이빙해서 들어가줘야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그걸 이용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어쨌든 엑스가 거울을 깼는데 그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 속에서 주먹으로 꽤 두꺼운 거울을 깬다는 게 저한테 불가능. 매직 미러를. 저는 안 됩니다. 킹스맨이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은 뭐 그 전국 체조 선수 건데 우승자니까 그 정도 스펙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보통 차 안에 차가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네. 수압 때문에 차 문을 못 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 깨는 것들을 요즘 따로 차에다 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보시는 금 그어 놓으면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영화니까 그냥 대충 보시는 알겠어요, 게 알겠어요. 어때요? 예. 다음은요. 언발란스님께서 강아지를 선택해서 킹스맨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내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에그씨가 불독인 줄 알고 퍼그를 골랐을 때 좀 웃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강아지를 쏘는 게 마지막 미션이었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설정상 공포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살벌한 장면이어서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특히 이 개가 강아지나 개나 이쪽이 다치거나 죽는 영화를 못 보거든요. 저는 그거 영화 도입부에 약간 그 경고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나중에 뒤쪽에 공포탄이었다라는 그 설정이 나왔을 때 되게 안심했는데 사실 원래 원 설정에서는 정말로 강아지를 총으로 쏘는 설정이었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매튜 본 감독이 근데 강아지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이건 욕먹을 설정인데 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공포탄으로 설정을 살짝 바꾼 게 이제 최종 버전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비정한 원작이네요. 그러니까요. 테런 에저튼 배우는 근데 실제로는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워요. 찍을 때 고생했대요. 약간 댕댕이를 또 무서워하는. 그래도 그나마 그것 때문에 작은 강아지를 맡은 설정으로 간 게 아니었을까. 배우가 찍는데 도움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보면서 뭐라고 할까 영화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강아지를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요. JB. 제가 이제 JB잖아요. 예. 근데 계속 걔가 나올 때마다 JB를 불러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이클 케인 그 대장님이 물어보잖아요. JB가 뭐 제임스 본드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이슨 본인가? 제이슨 본 했더니 잭 바워예요. 24. 너무 웃겼죠.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JB인 거예요. 예. JB 이제 슬슬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뭘까요? 그게 뭘까요? 종범. 예. 그죠, 그죠, 그죠. 그래요. 자, 다음은요. 다음은 쏠 수 있어 님께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타겟에 안착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낙하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멀린으로부터 듣게 되죠. 에그씨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록시를 다독여가면서 기지를 발휘해 미션에 통과하긴 했는데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미션 중에서는 이 미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요 실제 스카이다이빙 프로하고 스카이다이빙 포토그래퍼하고 떨어지면서 촬영을 한 장면이래요. 오. 근데 이 낙하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낙하산이 없다 할 때 껴안고 둘이서 같이 떨어지는 게 가능하냐? 근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낙하하는 힘이 워낙 강하대요 스카이다이빙 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낙하산을 핀 사람을 딱 붙잡고 버티는 게 인간의 힘으로 거의 안 된다 그럽니다. 아니 그럼 뭐 다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끌어안으면 그죠? 근데 이게 그래도 안 돼요? 붙잡는 설정이잖아요. 네. 뒤에 엎여 있어도 엄청난 충격이래요. 근데 아무튼 뭐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 잡혀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긴장이 더 됐던 이유가 앞에 이제 그 물이 갑자기 들어차는 네네네. 그 샤워기 호스 네네. 그 테스트 때 실제로 바로 한 명이 죽었잖아요. 분명히 가시죠. 그러니까 이 스카이다이빙 때도 왠지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냥 가시죠. 확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리타이어 예. 멤버가 나올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아몬드 포크레인님께서 대장님이 좋아할 만한 장면을 보내셨습니다. 발렌타인이 전화 인터넷이 모두 무료인 유심을 무료로 배포하는데요. 악당만 아니었으면 정말 착한 부자 개발자였을 텐데요. 그리고 발렌타인의 비서 목 뒤에 흉터가 있는 걸 본 해리는 본인을 드비어라고 속이고 발렌타인을 찾아가죠. 이때 음식이 나오는데 총이라도 나올 것처럼 굉장히 긴장감 있게 연출하더니 맥도날드 땡 햄버거가 나와서 너무 웃겼습니다. 이건 당연히 PPL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 드비어, 요 콜린 퍼스가 가명으로 쓴 드비어는 매튜본 감독의 미들네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그리고 또 약간 숨겨져 있는 개그가 있는 거 아세요? 뭐예요? 이 발렌타인이 마치 그 사과 그 프레젠테이션처럼 네네.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그때 스티브 잡스처럼. 그죠? 근데 프리콜, 프리 인터넷 for everyone forever 이렇게 해가지고 F가 4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4개 F는 미국식 길거리 욕을 의미하는 길거리 욕이요? 길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욕 있죠. 그거를 얘기할 때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F만 4개를. F만 4개? 그럼 되게 많이 써요. 오. 그래서 요게 사실은 되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저거 되게 새로 읽기 하면 F4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 잘 다른 나가는 의미, 다른 의미지만. 꽃보다 남자 느낌인데. 그죠. 근데 새로 읽기 하면 요건 이제 욕이 되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겼어요. 예. 근데 그거 야. 되게 일을 옷차림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 새로 읽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야, 역시 그 현지인은 보이는구나 그게. 아, 제가 제 손으로 자승자박을 한 건가요? 자, 다음은요. 슬랭을 하네. 한화 팬은 화내지 않아라는 슬픈 이름을 보내셨습니다. 해리는 최종 테스트 전 에그씨를 데리고 정장을 맞추기 위해 양복점에 가죠. 그리고 비밀의 문을 열어서 킹스맨 무기고를 보여주는데 이때 브로그 없는 옥스퍼드가 구두 종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무기고에서 나오자마자 발렌타인을 마주치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게 그 양복점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야구 모자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쓰고 들어오죠. 근본 없으면 계속 보여주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죠. 저도 몰라서 알아봤거든요. 야, 왜 옥스퍼드 그 구두에 앞에 그 브로그하는 이 꾸며주는 부분? 네네. 이 없는 게 왜 저 킹스맨의 암호인가 찾아봤어요.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영국에서도 전통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근본이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래요. 브로그 있으면 그거는 전통이 아니지. 그런 느낌?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암호가 된 거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문이 이렇게 좀 빵빵빵빵 있는 거 말고 그렇죠. 브로그 없이 깨끗한 옥스퍼드. 싹 떨어지는 예. 그런 거.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요 장면도 진짜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명장면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성재 곤디오님께서
무료 배포한 유심칩을 이용해서 교회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데 거기에 해리가 말려들죠. 그리고 킹스맨답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멋지긴 한데 좀 무서운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서자 발렌타인이 해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피를 못 보는 발렌타인이 고개 돌리고 총 쏘는 게 되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이 장면 처음에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민간인을 이래도 되나? 참고로 이 장면이 촬영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모든 장면은 NG 없이 원테이크로 찍은 장면. 그러니까 정말 공을 들인 장면이고요. 요 장면에서 콜린 퍼스가 액션씬의 80%를 대역 없이 직접 했는데 이야. 굉장하죠. 이제 55세인데 이를 위해서 촬영하기 반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무술 액션 배우고 하루에 3시간씩 러닝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몸놀림 이런 게 뭐 55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죠. 야, 이걸 원테이크로 찍었구나. 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나중에 CG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정말 원테이크였다고 하더라고요. CG 같은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를 진짜 명장면이네, 이거는. 이 어마어마하죠. 시퀀스는.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한 장면이긴 합니다, 여기는. 예. 상당히 폭력적인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나왔는데 발렌타인한테 총 맞고 그러니까요. 죽고. 거기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요렇게 빌드업을 하고 죽인다고? 요 캐릭터를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했다면 버릴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예. 콜린 퍼스가 여기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계속 연달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남았어요. 예.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여기가 또분의 삶의 시작입니다. 또분의 삶? 이 영화의 또분의 삶의 시작은 이 콜린 퍼스가 교회신 직후에 돌아가시면서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 예, 예. 구간이 가장 이 영화의 바닥점. 아하. 또분의 삶입니다. 나중에 이거 퀴즈로 내야겠어요. 대장님한테. 예. 대장님이 보시기엔 또분의 삶 어딥니까? 이렇게 한번 킹분의 삶. 내봐야겠어요. 예.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맞추시네요. 대충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고. 다음은요. 다음은요. 갓밤 킹이나님께서 킹스맨 수장인 아서가 발렌타인 편에 넘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클 케인이죠. 술에 독을 타서 에그씨를 죽이려 했는데 이 사실은 미리 눈치챈 에그씨가 술잔을 슬쩍 바꿔놓았죠. 에그씨 똑똑해졌구나. 참고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킹스맨의 코드명이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랜슬롯이 무력 캐릭터라고 했죠. 네. 그래서 록시가 용맹하다는 의미로 물려받았고 콜린 퍼스가 갖고 있던 갤러헤드 이게 이제 에그시한테 가지 않습니까? 네. 이 갤러헤드가 순수를 의미하는 기사입니다. 순수의 기사. 충성심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에그시가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말모님 거 볼까요? 말모님께서 다른 액션씬도 많지만 에그씨가 발렌타인의 벙커에 잠입해서 싸우는 씬이 킹스맨 최고의 액션씬이라고 하고 싶어요. 꼬맹이 에그씨가 이렇게 멋진 킹스맨이 되다니요. 그리고 멀린이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발렌타인 부하들 목에 심어진 칩을 폭파시키는 건 정말 최고였습니다. 얼굴이 예. 폭죽처럼 터질지는 몰랐어요. 예. 이 장면이 굉장히 음악과 함께 이 음악과 함께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방주와 같은 곳에 모여든 그죠. 그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지도자들의 그렇죠. 머리들이 다 날아가죠. 예, 빠바바바바방 날아가고 폭죽 불꽃놀이 같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도 네. 하나씩 다 날아가고 예, 이 장면이 사실은 그 영상물도 웃긴데 이 음악도 예. 위풍당당해진 곡이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자, 이 뭔가 그 마지막에 관객들이 박수 치면서 웃게 되는 장면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겟. 자, 그러면 이제 찌네타운 킹스맨의 최고의 아이템 월드컵을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사기템은 무엇인지 자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네. 후보 1번은 안경입니다. 안경. 안경. 화상전화와 같은 통신은 물론이고 카메라처럼 녹화, 송출이 가능한 안경입니다. 해리가 교회에서 살해당하던 때와 에그씨가 발렌타인을 잡으러 벙커에 들어갈 때 멀린이 이 안경을 통해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죠. 네. 찬성 의견은요.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이 뿔테 안경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베텐러처럼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얼굴 가리기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잘 어울릴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울리기 힘듭니다. 서양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안경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얼굴 형태도 굉장히 뚜렷하고 각지고 이래야 되는데 동글동글 땡글땡글하다가 쓰게 되면 좀 웃겨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실생활에 적용하면 베텐 생록방, 생방 모두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스맨은 모르겠지만 베텐러들에게는 최고의 아이템이죠. 상황 공유 및 기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위험한 전투를 하는 킹스맨들에게는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아이템 같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겨울에 밖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안경에 습기가 차가지고 앞도 못 보고 바로 공격당하지 않을까요? 네. 격한 액션 중에도 안경이 안 흘러내릴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그 현실적인. 근데 이제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처럼 그죠. 뭔가 안경에 뭔가 네. 능력들이 달려 있고 후처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코팅이 되겠죠 뭐.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안경으로 또 사람이랑 통신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안경은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인류의 미래 아닙니까?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런데 뭐 김서림 방지 안 돼 있겠어요? 설마 그러겠어요? 예. 별걸 다 걱정해. 잠시만요. 자, 후보 2번입니다. 정장입니다. 내용. 킹스맨이 되면 양복점에서 정장을 맞춰 입어야 되는 등 킹스맨의 필수템 중 하나입니다. 방탄 기능이 있어가지고 해리가 교회에서 난투를 벌일 때 정장 덕분에 큰 타격을 입지 않기도 합니다. 네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날붙이 같은 거에 좀 당하는데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찬성 의견은요. 킹스맨 하면 당연히 해리 역의 콜린 퍼스의 수트핏이 생각이 납니다. 젠틀맨을 표방하는 킹스맨에 딱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네. 킹스맨은 양복점에서 정장 맞추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리고 맞춤 정장을 제공하는 양복점 자체의 의미도 크고요. 반대 의견은요. 멋은 있지만 움직이기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방탄 기능까지 하려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혹시 킹스맨이 SF 히어로물인가요? 베텐 PD도 하나 맞춰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황탄 수트라고. 예. 다른 의미네요. 실제로 이 킹스맨 영화에서 양복점에서 찍은 장면들은 실제로 런던에 있는 양복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양복점이냐? 매튜 본 감독이 18살이 됐을 때 정장을 처음으로 맞췄던 양복점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부는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촬영을 했지만 아무튼 그 점포 자체는 매튜 본 감독의 그 추억이 어린 그곳이고요. 예.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수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수트 입은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핏이 딱딱 떨어져요. 예. 마이클 케인처럼 좀 나이가 있고 풍채가 있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뭐야. 얘 시리가 말을 걸어 그래. 근데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에서 제작한 수트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예. 가장 저렴했던 수트가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고가네요. 그렇습니다. 오, 와, 근데 여기 가서 한번 맞추면은 킹스맨 수트를 맞추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홍보 효과는 굉장히 컸겠는데. 그렇죠. 실제로 방탄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핏은 좋았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후보 3번은 이게 안 나오나 했죠. 장우산입니다. 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우산을 펼친 상태에서 우산 너머를 볼 수 있는 스크린 기능과 방탄 기능을 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템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싸울 때 제일 유용한 아이템 같아요. 총으로 안 쓰더라도 우산 자체로 타격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할 때 우산 손잡이로 컵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킹스맨의 명장면에는 늘 장우산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에그씨가 발렌타인 벙커에서 우산 펼치자마자 총알에 뚫리던데 생각보다 약한가 봐요. 걸리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진짜 우산인 줄 알고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자, 설정상 이제 요 우산이 버틸 수 있는 총알의 종류가 설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발렌타인의 아지트에서 뚫린 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슬러그 샷건 이거는 곰주 잡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못 막는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실제로. 예. 자,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 킹스맨에 나왔던 뭔가 사기템, 뭐 실제로 기술이 개발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영화적 설정으로 나온 안경, 정장, 장우산 중에 최고 아이템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우산은 가장 인상적이고 모두가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지만 총포류 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뭔 소리예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아니 우산 그리고 네. 사람들이 놓고 와요. 아 그죠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거 그 지하철 그 분실물 보관소에 킹스맨 우산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디 뭐 PC방 같은 데 갔을 때 그 통발금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 그냥 막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장. 정장은 물론 멋지죠. 하지만 정장에 자국법 스타일대로 알아요. 자국법 국내법으로 총포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예. 정장은 일단 중요한 건 나의 피지컬이 먼저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정장보다는 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아이템은 안경이다. 안경이다. 땡튜브, 배텐 모두 그냥 쓴 채로 감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필요 없죠. 웹서핑 필요 없습니다. 라면 먹을 때 근데 김설이고 아까 본인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 기능인 김서림 방지가 없겠습니까? 라면엔 설이지 않을까요? 라면 정도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안에 들어올 때는 안 설이는데 네네네. 라면을 이게 딱 그 사발면 해가지고 네. 할 때는 훅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경은 아니다. 그리고 안경이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디자인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아니에요. 약간 뿔테. 아니에요. 이 뿔테는 그 뿔테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안 어울릴 거예요. 이 정도 기능이면 안 어울려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능이라면. 아니. 이거는 그 약간 서구형이 어울리는 느낌이고. 요거는 이럴 땐 또 한국인 취급이에요? 예? 이럴 땐 또 한국인 취급이에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미국형으로 생겼다고 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얼굴은 한국인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경은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고. 안경 안 쓰시는 분이라 그래요. 저 뭐 중계할 때 쓰니까. 아, 그러시죠. 예. 저는 정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장은 이거 일단 한 벌 갖다 놓으면은. 입을 살 빠졌다고 되게 오만해지셨네? 예. 그 금방 한두 번 입다가 다시 요요 오면 못 입어요. 아니 근데 이 정장 이거 일회용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체가 네. 방탄 기능이라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방탄이 있다면 늘어나지 않겠죠. 요요 오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아니 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난투극 벌일 때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면 막 네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도 네. 거의 에어백 수준으로 몸에 타격을 입지 않고 평소에 많이 한 싸우세요? 2, 3층에서 떨어져도 아, 네. 사고 방지로? 예. 사고 방지로? 사고 방지용으로 예. 괜찮지 않을까. 아, 우산은 아니네요, 그럼 대장님도? 우산은 놓고 올 것 같아요. 네. 지하철에 예. 다 있다. 그러니까 우산 꽂이함이 보이면 네. 사람이 놓고 오게 돼요. 예. 안경을 전 늘 쓰니까 안경을 골랐는데, 이 대장님은 수트를 늘 입으시니까 수트를 고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뭐 그렇게도 아니 수트는 하나 일단 아니 안경, 우산, 수트 중에 네. 하나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당연히 수트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묘하게 예. 설득이 되네? 안경을 했다고 뭐 옷 떴어요. 아니, 그냥 안경이 아니잖아요. 이거 스카우터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막 나오면 내가 어차피 못 이기는 아니 차라리 시계면 네. 그 여기서 그 아, 코난 시계 있잖아요. 기절시키는 시계. 네, 푹 해가지고 범인 이 안에 있어 그 시계. 그거면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약간 그건 네. 달라요? 그 템이 왜 후보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쓸모없는 아이템인 그 신경독 발려있는 구두 있죠. 네. 그건 안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그거는 정말 하등 쓸모가 없거든요. 그거 실패했잖아요. 뭐가요? 쓰는 거. 실패했죠. 네. 주인공이요? 예. 이거 성공하지 않았나요? 성공했나? 성공했을 겁니다. 아 가젤이 마지막에 이렇게 네, 그죠. 싹 돼가지고 원래 가젤 아하. 무력해거든요. 가젤하고 붙으면 주인공이 못 이겨요. 그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데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앞부분에 신경독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야, 맞아. 너는 내가 봐줄게. 맞아 슬로우 모션으로 공중에서 그죠. 촥 빼가지고 싹 스치면서 가젤을 보내버리죠. 이게 밸런스 패치인 게 가젤은 상대를 반가죽하는데 주인공은 스치기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 밸런스 패치 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슈트다? 수트? 전 수트. 예, 피디님을 위한 수트. 수트. 예. 수트로 갈까요? 자, 채팅창에 아니라 PD창에 하나 정해주시고 광고 가자고. 수트 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게요. 어우.
배성재의 10 찌네타운 오늘은 킹스맷 1편으로 함께했습니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다음 주 영화는 머니볼입니다. 주말 사이에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코너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털동진의 킹스맨 한 줄평. 속편만 아니었어도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었을 비운의 걸작. 이라고 평하겠습니다. 비운의 걸작이다. 이 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작품. 2편부터는 뭐 볼 가치가 없다? 가치가 적다. 적다? 솔직히 말할게요. 2편 솔직히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편 저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버리나 싶을 정도로 분노에 분노를 거듭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2편만 잘 만들었어도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좋은 프랜차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버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편도 나왔죠? 나왔죠. 퍼스트 에이전트. 요건 이제 프리퀄입니다. 옛날 프리퀄로. 건데 2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힘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많이. 저도 2편을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도 이번에 뭔 내용이었지? 다시 봤거든요. 네, 콜린 퍼스를 어쨌든 어거지로 다시 살리고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린다고? 만달로리안 선생님도 나오거든요. 네. 모든 캐릭터가 전부 다 소비돼 버려요. 그냥 대충 소비되고 다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스토리도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재밌어야 될 액션씬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 너무나 좋아했던 멀린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2편 때문에 망한 비운의 걸작. 하지만 원은 굉장했다. 저도 원은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네, 자, 이종문 작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머니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월 22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진짜 대장님도 너무 힘드셨겠네요. 2편에 스웨덴 공주 안 나왔나? 나오죠. 나오지 않았나? 중요한 주인공의 여친으로 나오죠. 여친으로. 그 심지어 2편에서 제이비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억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왜 안 나겠어? 기억 용량을 스웨덴 쓰기 공주 나온 아까운 건 거예요. 기억이 나. 나도 그것만 기억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8시간 강의를 하고 오는 바람에 진짜 힘드네요. 지금 11시간째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들다. 야, 머니볼 얘기는 머니볼. 머니볼. 머니볼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직도 에이스 단장은 그분인가요? 누구요? 저는 실제 스포츠를 안 보니까. 빌리빈인가요? 네, 여러분들, 아이고 사진 찍어야 되죠.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찍어요? 셀카 찍을래? 셀카? 이렇게 나태해졌어요 누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돈을 받고. 어때 셀카 어때? 이렇게? 그냥 둘이 셀카 웃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화나셨어요? 반갈죽으로 해줘. 그러면 오빠 이렇게 그냥 서봐봐. 오빠 반가이 하게. 어떻게 왼쪽 해요? 왼쪽 반 찍고 오른쪽 반 찍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눈기 따면은 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갈라지면 내가 서 있는 거 이렇게? 괜찮네. 그 가젤처럼 서 있는 거. 아니면 옛날에 나를 반갈해서 내가 나오든지. 야, 되게 오만하다. 진짜 오만하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따로 찍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안 보여서 안 보이네. 안 되겠다. 그냥 안 따로 당연히 안 찍어야 보이지. 그럼 가려져 있는데. 아무리 말이 되는 살이 소리야. 아무리 빼도 제가 안 보여요. 내가 투명이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갈라진다고 상상. 투명이냐? 많이 피곤해요? 언니 뒤에 배경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눕기 따는 거 쉬우니까. 꼭 누르면 돼. 따봤어? 저 아이폰에서 누르면 따지잖아. 삼성도 돼요. 힘들다. 힘들어. 힘들지? 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네. 저도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 삼시세끼를 나와서 먹었네. 삼시세끼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자, 여러분. 내일 없지? 네, 없어요. 내일은 17세 월드컵입니다. 아니, 월드컵이 아니라 아시안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야. 끌까요? 피곤해. 끌게요. 배경 필요하다고? 네. 원래 그 방 가르면 근데 저 작가님이 서 있는 거. 배경에다가 합성을 해야 되는구나. 저 배경에다가 아무도 성재 없는 오빠가, 배경에다가. 응. 그래. 중간 작가님 붓기를 따서 배경면 해가지고 네. 그래야 되네. 그래.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끄겠습니다. 이미 끈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이요.